자, 이번 시간에는 남녀 간의 조건이냐, 사랑이냐, 연이냐, 정매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사실 청실홍실입니다. 자기 인연이 정해져가 있다. 그래서 인연대로 갑니다. 자기가 뭐 중매를 100번 하든 뭐 연애를 뭐 1000번 하든, 그래서 배필은 청실홍실이고 사전에 정해져 있다.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죠. 하나에서 둘이 분리되어 있죠. 그 쫙 찾아가는 겁니다. 분리된 걸 원상태로 돌리는 거다. 하나에서 두 개로 만들어진 게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자석이 있는데 중간에 딱 잘라 놓으면 어떻습니까? 음극, 양극으로 나눠서 서로 막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치겠죠. 그런 과정이더라, 연애와 결혼이라는 게. 그리고 부부 간에는 뭐 서양에서는 뭐 살다가 보면 닮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닮아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태극에서 음양으로 나눠진 거고 하나의 자식이 두 개로 쪼개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보면은 뭐 주위 사람들이 서로 닮았다든가 오누이처럼 생겼다든가 이러면은 결혼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잘 살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는 불교식으로 이야기하고 전생 개념까지 다 동원을 하면은 부부 사이가 되는 경우는 전생이 어떤 사이였느냐. 자, 첫 번째, 좋은 현생의 부부 사이가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전생에 엄마 아들 관계, 이게 제일 찰떡궁합이죠. 그 다음 사이가 좋은 아버지와 딸 관계, 또 세 번째는 은혜를 주고 받은 관계. 그래서 내가 저 남자한테, 저 여자한테 전생에 은혜를 크게 입었어. 그러면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 남자의 마누라가 되고 그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 저번에 이야기했죠.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양반 집안이 엄청난 미인을 얻었어.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찾으러 삼천리 방방곡곡을 헤맵니다. 그래서 몇 년을 헤매다가 산골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됐는데, 멀리서 보니까 불빛이 있어. 거기 찾아가 보니까 수트를 구워 만드는 부부가 있는데, 그 전우산을 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마누라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잘해주기만 했는데 왜 이랬는가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생에 벼룩이었다. 벼룩이었는데 지금 수급하는 이 남자가 그때 멧돼지였다. 내 그 멧돼지에 붙어서 평생 펴를 빨아먹고 살은 벼룩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당신한테 도망 나와서 이 수고 퍼는 이 남자 옆에서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은, 전생에 사모한 경우, 내가 입시 총괄을 갖다가 겁나게 사모를 했는데 막 용기 없어 이야기도 못하고 또 자기가 조건이 안 되면은 또 뭐 한번 들이대보도 못하죠. 하여튼 그 마음을 품고, 못 들어지는 마음을 품고 평생 살다가 죽었어. 그거 뭡니까? 그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 있죠. 그러면은 죽어서 이제 다음 세상에 환생할 때는 내가 그 남자의 처가 되는 겁니다. 또 뭐 황진이 이야기처럼
동네 총각이 황진이를 갖다 짝사랑하다가 상사병에 걸려서 죽었죠. 그러면 다음 생에는 그 사람이 황진이 남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전생이 사이가 나빴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생 원수를 갚아야 되겠는데 남이 되면은 어떡합니까? 남은 안 볼 수도 있죠. 안 보면 되죠. 근데 부모 자식간으로 맺어지거나 형제간으로 맺어지거나 아까 부부 사이에서 맺어지면은 여기 빼도 박도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부부 사이가 좋니 나쁘니 하는 게 사주명리학에 나오는데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나쁜 것도 단계가 있어요. 자, 둘이 사이만 나쁜 경우, 두 번째는 쇼인드 부부 하는 경우, 세 번째 별개하는 경우, 네 번째는 이혼하거나 죽는 경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또 뭐냐 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이가 나빠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전생에 업보로 다 치렀으니까 이혼을 하는 거죠. 근데 전생에 인연과 악업이 너무 깊어서 사이가 나쁘더라도 서로 이혼을 못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명리학에서 굳이 이야기하면 원진살에 해당되겠죠.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 지금 결론은 다 이야기했고, 이거는 사실 동양적인 관점이고, 뭐 주역 불교, 명리학 다 동원하는 개념이고, 사실 요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 젊은 사람들 이거 안 맞죠? 안 믿죠? 안 믿고, 자, 이거는 제외하고, 우리가 자유의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내 의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이냐, 사랑이냐. 이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조건하고 사랑하고 이게 엄연히 구분이 안 된다. 왜 구분이 안 되는지 설명해 볼게요. 그 사람이 있다시피 사람이 있으면 자연인으로서의 사람,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순수하게 키, 용모, 성격, 요거는 자연인으로서의 그 사람이죠. 자, 사람은 이 자연인으로서 이 사람도 있지만은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이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모, 가문, 또 뭡니까? 돈, 명예, 지위, 직업, 또 그 사람 자격증.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사람 플러스 사회적으로의 사람, 이게 서로 합체가 그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거지. 사회적인 사람 이거 다 빼부르고 뭐 돈, 명예, 지위, 직업, 자격증 이거 다 빼부르고 자연인으로서 사람 이거로만 평가할 수가 없고, 또 그 사람 신체 용모, 성격 이거 다 빼뿌리고, 타고난 거 빼뿌리고, 사회적인 사람은 뭡니까? 돈, 명예, 지위, 직업, 자격증.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 서로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조건이냐, 사랑이냐, 이렇게 완전히 구분할 수가 없어.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조건에서 사랑이 생깁니다. 없던 사랑이 생긴다. 자, 보세요. 그 사람이, 남자는 여자한테 뭐의 사랑을 느낍니까? 용모의 사랑을 느끼죠. 또 여자는 남자한테 뭐의 사랑을 느낍니까? 돈의 사랑을 느끼죠. 자, 상대방 남자가 돈이 많고 직업이 좋고 지위가 높고 뭐 자격증이 뭐 겁나게 좋은 자격증이 많다 이러면은 없던 사랑도 생겨버려요. 그 조건이 좋으면 없던 사랑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또 반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날아가면은, 예를 들어 돈이 많았는데 돈이 날아가 버렸다. 그 사람 직업이 겁나게 좋은데 그 사람이 뭐 불구가 돼가지고 직업을 수행할 수가 없다. 또 그 사람이 뭐 지위가 엄청나게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높았는데 그게 뭐 날아가 버렸다. 이러면은 있던 사랑도 또 날아가 버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가 뭐 사업 실패하거나 돈이 없고 이러면은 도망가 버리죠. 이혼해 버리죠. 그래서 조건이냐 사랑이냐 이렇게 탁 자르듯이 이분법을 이렇게 자를 수가 없다. 서로 섞여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겁니다. 내가 진짜 이 남자에 대해서 A라는 남자에 대해서는 사랑을 만땅으로 하고 있어. 근데 이 B라는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어. 근데 이 남자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도 하지도 않았고 뽀뽀도 하지 않았는데 조건이 겁나게 좋아.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진짜 만땅으로 사랑하고 이 남자가 조건은 겁나게 좋은데 진짜 사랑 마음은 전혀 없고 뽀뽀도 못하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사랑으로 만땅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 근데 이 남자가 조건이 겁나게 좋아. 그리고 뭐 뽀뽀도 하겠고 또 뭐냐, 이 남자 가면 완전히 팔자를 고치겠어. 그럼 어떤 사랑도 생기죠. 그러면은 이쪽 갈 수 있어. 조건 보고 갈 수 있어. 또 보내줘야 돼.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택하는 게 맞습니다. 왜? 세상을 자기가 주도를 해야 되니까. 그 남자는 각오가 있잖아. 근데 여자는 자기가 세상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얻어먹고 살아야 되죠. 의존적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면 조건 보고 가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는 없죠. 조건 보고 가면 어떻습니까? 뭐가 나쁩니까? 내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조건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갑질하지 않겠습니까? 더 해요. 이쁜 여자가 갑질을 하라고, 뭐 여자들이 메뚜기 단체라고 갑질하듯이 남자도 돈이 많거나 직업이 좋거나 이러면 갑질하죠.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팔자를 그 사람 조건이 내 팔자로 확 바꿀 만큼 조건이 좋다. 그런데 뽀뽀도 하겠다. 뭐 그러면은 뭐 걸로 갈 수도 있고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절세미인이고 인기도 많고 돈도 많지만은 더 큰 돈을 위해 가지고 더 큰 안정을 위해서 재벌들의 숨겨놓은 첩이 되죠. 그 젊었을 때는 내가 그걸 굉장히 욕을 했는데 인생을 살고 뭐 공부를 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현명한 게 아닌가, 뭐 자연의 순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치사하게 말이야, 치사하게 조건이 조금 낮다고 팔자도 못 고치는데 뽀뽀도 못 하겠는데, 그런데 기존에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거기 가는 거는, 그쪽으로 가는 건 안 맞다. 그 윤리도덕상으로 안 맞고 가오상으로도 안 맞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라는 것은 묘해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천대시 생각합니다. 사람들 멀리 있는 거, 못 가진 거, 이거에 대해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안달을 내고 존중하고 높게 보고 귀하게 보자. 그래서 조건 보고, 어설픈 조건 보고 가면은 후회해. 밥 누구나 뭐 새끼는 먹는데 사랑을 택할 걸, 이 남자하고 뽀뽀도 못 하겠는데, 이 여자하고 뽀뽀도 못 하겠는데, 그건 아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도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자, 자기 마음대로 사랑도 택할 수 있고 조건도 택할 수 있고 양쪽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남자는 몇 사람 되고 여자는 몇 사람 되겠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뭐 용모가 절대적으로 뛰어나거나 조건이 절대적으로 좋아야지 사랑도 택할 수 있고, 사랑이냐 조건이냐 고민도 해볼 수 있고, 이러도 저렇게도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도 저도 못합니다. 그냥 끌려갈 뿐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대학 동기 같은 경우에 참 남자는 잘난 남자가 참 드뭅니다. 한 2% 정도밖에 없어요. 여자는 4%. 내가 웬만하면 뭐 잘났다 이쁘다 소리를 안 하는데, 얘는
잘생겼어. 그 매너도 좋아. 그 얘가 영주, 경북 영주 애입니다. 영주 애인데, 결혼한다 그래가 결혼식에 가봤어. 야, 참, 내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참, 신부가 정말, 너무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대학 동기는 참, 겁나게 잘생기고, 매너도 좋아요. 그 탤런트 그 누구 닮았다 할까? 하여튼 신사야. 저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사랑이 생길까? 저런 여자한테 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처갓집에 경북 영주에서 두 번째 부자라 그럽니다. 아, 뭐, 그래 이해한다. 그 뒤에 소식이 끊어져가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직장 다닐 때 보면은 우리 직원들 그 부인들 보면은 하나같이 막 그거야. 이리만 하면 안 되지만 떡이야. 매주야. 그런데 보니까 직업들은 뭐냐면은 학교 선생 아니면 약사 아니면 의사고 뭐 그랬어요.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야, 내 같으면 저런 얼굴에 도저히 같이 뽀뽀도 못하겠고, 사랑도 안 생기고, 같이 다니기도 못하겠고, 그렇게 했는데, 참, 비위도 좋다 싶은 생각도 들다가, 또 아니면은, 야, 참, 저런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지, 교사를 갖다가, 참, 마누라를 교사로 하고, 약사로 하고, 의사로 하면은, 돈 벌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걔들이 또 교사, 약사, 의사가 되려 그러면 머리도 있겠죠. 그러면 그 이세가 똑똑한 애가 또 태어나겠죠. 또 인생 살아가는데 동반자로서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저 사람들이 참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다, 성의자다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그래 못하겠어요. 다시 태어나도 못하겠어. 아니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인생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은 무섭기 때문에 사람을 궁지로 몰고 그쪽으로 몰면은 어떠한 일이도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순수하게 자유의지를 주고 나한테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못하겠다. 청나라가 명나라를 밀고 들어올 때 그 산해결연을 지키는 장수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남자가 한 이야기가 있어. 남자로 태어나서 최고 이쁜 여자하고 자기는 살아보는 게 그래. 하여튼 그 여자 때문에 그 이야기가 많아요. 그 명나라가 막 그 여자 때문에 명나라가 실제로 망했죠. 근데 내가 남자는 마지막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출시하고 돈 벌고 이런 걸 뭡니까? 이쁜 여자 얻기 위해서 이쁜 여자를 갖다가 이쁜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죠. 마지막에는 황제고 성인이고 뭐 과학자고 뭐고 다 이쁜 여자하고 술 먹는다 그랬죠. 나는 그쪽입니다. 그거 해봐야, 남자로서 그거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완전히 자유의지가 주어진다면은. 그래서 뭐 말이 길어집니다만은 조건이냐 사랑이냐 이걸 갖다가 엄연히 탁 잘라서 구분할 수가 없더라. 그리고 조건 택해서 간다고 해서 뭐 나쁠 것도 없다. 사랑 택해서 가는 게 옳고 조건 택해서 가는 게 나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조건이 좋으면은 없던 사랑도 생기고 조건이
없어지고 날아가면 있던 사랑도 없어지는 게 인생사인데. 그리고 사랑을 택해서 가도 이놈 사랑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뭐 호르몬 작용 뭐 1년 6개월, 2년 6개월 그러죠. 또 그걸 또 떠나서 살다가 보면은 온갖 세파에 휘달리다 보면은 있던 사랑도 없어지고 날아가. 돈 없으면 있던 사랑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러는데 세상에 전부는 없어요. 그렇지만 98%는 돈에서 행복이 나오고 또 98%는 돈에서 불행이 나옵니다. 꼭 돈 없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고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대. 돈이나 있어 보고 공부나 잘해보고 그런 소리 하면은 이해가 되겠어. 뭐 전국 1등 하거나 뭐 안 그러면 뭐 재벌이 그런 소리 하면은 그 이해가 되죠.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청나라 때 누굽니까? 그 황제가 순치 황제가 뭔가 자기 황제에 실컷 잘하다가 갑자기 출가해 봤어요. 왜? 내가 전생에 인도에서 그 유명한 그 승려였는데 타락해가지고 내가 황제가 됐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이 뭐 부귀가 별거 아니다 그러면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리고 인생을 갖다가 팔자로 확 꽂힐 만큼의 조건이 있다면은 뭐 사랑 버리고 가는 거 보내주세요. 갈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아닌데 치사하게 뭐 조금 뭐 몇천만 원 매덕도 이익 보겠다고 뭐 24평 살면 되지 뭐 33평 살겠다고 뭐 소나타도 잘 굴러가는데 뭐 벤츠 타겠다고 그러겠다고 진짜 절실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 버리고 조건 따라가고 그런 치사한 짓을 하지 마라. 좀 크게 놀아라. 그 나중에 후회한다. 그리고 연애 결혼하는 게 하는 게 좋으냐 중매 결혼하는 게 좋으냐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지가 무슨 내가 이야기하지만 인생 살아보면 지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합니까? 무슨 뭐 재벌이나 대통령 뭐 안 하고 싶어가 뭐 안 합니까?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줘서 못 하는 거지. 이놈 없고 뭐 아프고 싶어 아픕니까? 죽고 싶어 죽습니까? 군대 끌려가고 싶어 끌려가냐? 세금 내고 싶어 냅니까? 그래서 연애하고 싶다고 해서 연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TV, 영화, 뭐 소설 전부 뭐 사랑 또 여행가도 사랑 그러니까 전부 뭐 사랑 하는 거고 뭐 연애 결혼하는 것 같은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온 데서 사랑 할 때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고 연애를 많이 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 반면으로는 그게 현실에서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탐착을 느끼고 애달파하고 우르르 보는 듯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연애할 수 있는 거는 지가 하고 싶다고 연애 안 되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출중하거나 안 그러면 재주가 출중해야 되죠. 직업이라든지 뭐 자격증 뭐 이런 게 출중해야 연애를 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여자들이 상대도 안 해주죠. 여자들은 또 신데렐라 본능, 하이퍼가미 본능이 있어서 더 뛰어난 수컷을 원하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뭐 언제든지 연애할 수가 있죠.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죠. 또 실질적으로 또 뭐 참 이런 말 하기 합니다만은 결혼용이 따로 있고 또 먹보용 따로 있죠. 먹보용에 해당되는 거는 뭐 치마만 들어오면 되지 이것저것 안 가르죠. 그래서 여자들은 연애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론상 이런데 실질적으로 연애는 할 수 있어 연애 결혼하는 여자들은 거의 드뭅니다.
상당히 드물어요. 그래서 연애 결혼이라는 게 지가 하고 싶다 하는 거 아니다. 뛰어난 남자, 뛰어난 여자 몇 %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사랑, 연애 결혼 이거에 대한 환상이 있죠. 환상이 있고 노망이 있죠. 그걸 못 해보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고 뒤떨어지는 사람 같고 못난 사람 같고 좌절감이 생기죠. 그래서 여자들은 중매 결혼인데도 불구하고 결코 지가 연애 결혼했다고 자기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또 우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진짜 연애 결혼은 뭐냐?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만나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자연적인 인간만 보고 서로 만나가 서로 눈이 맞아가 사귀든가 뭐 직장 다니면서 눈이 맞아 사귀든가 안 그러면은 뭐 대학교 때 뭐 직장 들어가도 뭐 나이 어릴 때 그냥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뭐 이런 게 정도 또 서로 눈이 맞는 경우 헌팅 이런 게 연애 결혼이지 무슨 놈의 그 나이 다 차가지고 결혼하려고 할 목적으로 소개팅 받고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뭐 친척들이 중매해주고 심지어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사람 소개받아 놔놓고 이것도 연애반 결혼반 이래 중매반 이래 중매반 연애반 이래. 여자들이 중매반 연애반이라고 주장하는 논거는 이렇습니다. 중매라는 것은 중매 딱 받아가지고 내일 딱 결혼해야 이게 중매고 중매 소개받아가지고 몇 달이라도 그냥 뭐 간을 보든지 사기 보든지 하여튼 했으면은 뜸을 들이든지 했으면은 그거는 그 기간은 연애이기 때문에 중매반 연애반이라는 겁니다. 이건 여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이 그 사랑, 연애 결혼 이거에 대한 꿈, 노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리고 그걸 못하면은 뒤떨어진 여자 같고 참 서글픈 여자 같고 억울하고 한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는 연애했다 사랑으로 결혼했다는 걸 갖다가 너한테도 보이고 자기 스스로도 이해 삼고 스스로한테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중매반 연애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중매죠. 그런데 내가 아까 우리 동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뭐 주역이나 맥락이나 불교나 종교나 철학 다 동원해서 이야기한 걸 갖다가 전반부에 이야기했고 후반부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다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 인생이라는 것은 연애와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전반부에 따른 인연에 따라서 만났던 후반에 이야기한 자유의지에 따라서 만났던 간에 부부 사이에서 잘 지내는 거는 2% 밖에 안 된다. 그는 뭐 그 중매로 결혼을 했던 뭐 연애로 결혼을 했던 중매한 여자들이 우기는 중매반 연애반으로 결혼했던 안 그러면은 정략 결혼을 했던 또 약탈혼도 있죠. 우리나라 약탈혼 옛날에는 많았죠. 뭡니까? 남자가 옛날에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 있으면은 뭐 강간을 해버리다든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개 있죠. 안 그러면 나쁜 소문을 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한 다음에 결혼하거나 이게 약탈혼이죠. 이런 걸 다 포함해서도 잘 지내는 신혼 때 빼고 잘 지내는 부부 사이는 2% 밖에 안 된다. 근데 요거는 2%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의 영역이라 그랬죠. 요것들은 신에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귀신보다는 인간이 더 무섭고 또 귀신보다 인간이 무섭지만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의 시기 질투가 무섭죠. 사람의 악마성이 더 무섭죠.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신의 질투가 있어. 2%는 신의 영역인데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침범하는 2%에 대해서 신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부부 사이가 절대적으로 좋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아프게 하거나 죽여버리죠. 또 약하면 자식이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1%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보기에나 신이 보기에나 신도 건드리지 않고 온전히 놔두고 이런 경우는 1%밖에 안 된다. 100의 1% 같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100명이 있는데 1등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부부 사이라는 게, 남자 사이라는 게 잘 지낼 수도 없는 관계이고 잘 안 지낼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음양관계고, 음양의 대표 선수 남녀 관계는 어떻습니까? 음양의 대대 논리라 그랬죠. 상반관계, 상보관계, 상생관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뭐라고 되겠습니까? 상반관계라 되겠죠. 이 반대되는 관계야.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지만은,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똑같지만은, 또 남자, 여자는 전혀 틀린 개념입니다. 서로 전혀 성격이나 용모가 다 반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놈의 얼어 죽을 남녀 평등이요. 남녀 구별이지. 남녀 평등 그러다가 당한다니까. 남녀 평등 뭐 할 의지도 없고 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를 읽으면 족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결혼해봐야 우리 부모를 보나 주위를 보나 다 잘 지낸 사람은 뭐 눈 씻고 봐도 없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100%도 없고 0%도 없어요. 사바세기 부른 신포한 삼남한상에는 완전한 100%도 없고 완전한 0%도 없어요. 잘 지낸 사람이 있어요. 1%. 2% 잘 지낸 사람이 2%인데 1%는 뭐라 그러면 죽여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뭐 결혼해봐야 뭐 잘 지내는 사람도 없고 뭐 찌지고 뽑고 색 날리지는데 결혼 안 하겠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해요. 묘하더라. 인생이 참 어렵더라. 내가 얘기했죠. 이 사람이라는 게 개돼지보다 못하고 벽걸이벌레보다 못하는 게 사람이지만 또 신의 버금가고 신보다 나은 게 사람이더라.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 천명보다 천재한명이 낫죠. 그렇지만 또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구두쟁이 3명 모이면 제갈공명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는 결혼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 유리하고 나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다수가 하는 겁니다. 다수가 꼭 맞는 길은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다수가 할 때는 뭔가 있어요. 또 바보짓인 그것도 있고 동물적인 뭐 바퀴벌보다 못한 그런 속성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수가 할 때는 그게 뭔가 있어. 결혼하는 것도 뭔가 있고 자식 놓는 것도 뭔가 있고 자식도 하나 놓는 게 아니고 둘 놓는 것도 또 뭔가 있고 그리고 또 자식도 딸 둘 아들 둘 놓는 것보다는 딸 하나 아들 하나 놓는 게 또 뭔가 있고 또 거기다가 딸 먼저 놓고 아들 놓은 게 이게 진짜 좋다는 것 이것도 뭔가 있어. 여기서 다 설명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천재 같으면은 세상을 갖다가 개척해 나가고 주도해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눈치 보고 많은 사람들 가는 쪽으로 가면은 그게 정답일 확률이 많아. 살아보니 그렇더라.
왜? 내가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라는 게 개돼지보다 못하고 악마보다 못하고 바퀴벌레보다 못하지만은 신의 복은 보고 신의 보다 낫다. 민심이 곧 천시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고 사람이 곧 신입니다. 아, 참 오늘도 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조건이냐 사랑이냐 연애냐 중매냐 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인연대로 가는데, 인연대로 복대로 건기대로 가는데, 젊었을 때는 모르고 또 부정하고 싶죠. 알아도 외면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죠. 그렇지만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